지금 뭐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김태우 공익제보자 자신도 말이죠.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일반인들 또는 뭐 특정인에 대한 루머보다도요, 공익제보자 지금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루머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튜브가 각각 1인 미디어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 이것은 뭐 별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남다르게 생각은 안 하는데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유튜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사실상의 어떠한 정확한 그 필터링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이제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분쟁거리라든가 또는 말이죠, 어떠한 의견 대립, 뭐 쉬운 얘기로 가까운 커피숍이나 카페나 아니면 포장마차에서 대화로 충분히 될 것도 말이죠. 요즘에는 그냥 다 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영상을 켜놓고 대화를 하는 아주 해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관계가 좀 있고 불편한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푼다든가 아니면 만나서 대화하면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영상 유튜브 탁 켜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끝. 그러면 또 그걸 본 사람이 말이죠, 바로 내 거 끄네 딱 두두두 끝. 아주 희한한 세상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이 김태우 수사관, 이것은 좌우 뭐 이런 어떠한 이념 대결도 아니고 지금 사실관계에 의해서 공익제보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일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그 허위 사실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 딸과 관련된 문제. 지금 태국으로 아니면 방콕으로 어디로 지금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어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아서 루머는 많이 도는데 왜 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김태우 수사관이 발언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요, 김태우 수사관, 제가 뭐 요즘에 계속해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경호도 하고 함께 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분이 소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기가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것인 거에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원지검에 여러 검찰에 이제 지금 피고발인 신분의 조사 과정에서도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자기 자신은 국민을 직속 상관으로 모신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다. 더 나가서 말이죠, 얼마 전에는 동부지검에서 넘어지면 구르면서라도 싸우겠다, 이러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자기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 문다혜,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그 따님에 관한 얘기, 이 얘기를 김태우 수사관이 어느 정도 거론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면요, 첫째, 이 김태우 수사관은 유튜브라고는 지금 사실상 신의 한 수 외에는 거의 공식적인 접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지만 그 프레스센터라든가 정론관,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적인 기자들을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유튜브들 한두 군데를 통해서 이분이 공식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공익제보라든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내용들이 말이죠, 좀 조잡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획된 어떠한 분탕이다 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한 가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명칭이 모모 뉴스 뭐 이렇게 그러한 명칭으로 도는 얘기인데, 김태우를 말이죠, 기태우라고 씁니다. 이분이 과연 그런 김태우 씨의 이름을 기씨인지 김씨인지 몰라서 이렇게 썼겠느냐. 다음 얘기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문다혜의 남편 불륜,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도망 떠날 때 HE, 이것은 흔히 호텔의 약칭입니다. HE, 호텔의 약칭을 쓰면서 HE의 같은 방에 다른 여자랑 있었다, 이런 말을 기태우 씨가 했다는 거예요. 김태우가 아니고 기태우 씨가. 문다혜 씨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 현장에 다른 여자와 이 호텔에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사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기태우 씨가 폭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법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그랬나? 네, 그렇겠죠. 네. 아니 세상에 지금 기태우 씨가 또 그런 말이 있지.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조차도 우리 김태우 전 수사관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미 공익제보자로. 근데 기태우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 블랙 랑스랑, 그러니까 블랙 박스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그 몰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저장, 영상 저장 장비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뭐 이런 또 그 방범시설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 모모 뉴스라고 말하는 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블랙박스라고 쓰면 되는데요, 블랙 랑스랑 그 호텔에 그 다음에 호텔 CCTV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큼 기태우 씨가 발언한 뒷받침의 증거는 블랙박스와 CCTV가 있다. 이 얘기를 블랙 랑스랑 CCTV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략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예.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 수사관의 그동안의 폭로 내용에 신빙성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실들,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런 내용을 김태우 씨가 얘기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김태우 씨 폭로 내용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식의 그 과도한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있다면 우리 유튜브 방송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통위가 페이스북, SNS, 유튜브 차단하겠다, 너무 허위 사실들이 많다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러 퍼뜨려서 유튜브 방송, 특히 정치 분야 유튜브 방송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참 조잡스럽죠. 김태우를 기태우, 블랙박스를 블랙랑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호텔 얘기 거론하면서 국민 누구나 말이에요. 대통령의 사위를 거론하게 되면 이건 누구나 말이죠. 관심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조잡스러운 영상이고 워딩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지금 19,000명이 봤다는 겁니다. 네. 네, 19,000명이 이 영상을 이제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지적한 대로 이러한 것으로 통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식으로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로 폭로를 하고 기획된 어떠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거는 일부러 김태우 수사관의 이 발언을 말이죠, 앞으로 허위, 거짓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씌워가려고 말이죠. 이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김태우가 그런 말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이렇게 호도해가는 어떠한 전략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에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 모모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이 영상도 한 9,300명이 봤다고 그러는데요. 김태우 문다혜 스캔들을 밝혔다. 김태우라고요. 이번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따님이신 문다혜 스캔들을 밝혔다는 거예요. 김태우 씨가. 밝힌 게 없거든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어떠한 그 이상의 어떠한 진일보된 어떠한 발언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스캔들을 밝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태우 씨가 제목에.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부연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500억까지 공금 횡령하다. 문재인이 500억을 공금 횡령했다. 이것도 김태우 씨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목은 그렇게 써서 안에 어떤 신빙성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그 전혀 내용도 무관한 아니라니까 내용이에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가 문제냐면, 우리 김태우 수사관은 문재인이 500억 공금 횡령했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신의 한 수나 저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고, 또 김태우 수사관이 하지 않은 말 중에 문다혜 씨가 외박을 했다. 그리고 빚이 많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김태우 씨가 전혀 발언하지 않은 내용, 공익제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내용들을요, 서슴없이 김태우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목으로 넣었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얼마나, 제가 웃음이 났는데 말이죠.
그 채널 A나 이런 등등의 언론에서 실제 나왔던 얘기, 문다혜 씨 관련해서 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왜 그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모르게 대통령의 따님이 동남아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예. 그것을 그 얘기는 말이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의혹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이 500원 공급 명령 제목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질스럽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신의 한수 영상도 그렇게 막 달아놓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보도할 수뿐이 없는 게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연락이 와서 이거 참 곤란하다. 예,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믿고 나의 제보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주장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시켜달라고 직접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뭐 그 사람들 그거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진 않은데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이 폭로 내용들. 김태우 수사관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절대 믿지 말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은요.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김태우 수사관이 사실 뭐 이분이 특정 지어서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게 정치적 이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 차원에서의 제보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뭐 우파 성향 태극기 뭐 이런 걸 모르는 분이에요. 좌파가 뭐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공직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공익제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김태우 수사관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우파의 내부적 그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이것을 깔끔하게 법적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이것이 행여 자기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또 하나 분열을 일으키는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이분은 그것을 더 우려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악질적인 이러한 유튜브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고 싶지만 좀 더 한번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매일 충격 진실이다라는 제목의 이 유튜버인데 매일 충격 진실 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에서 말이죠. 자그마치 실제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4만 건이나 넘는 그러한 그 영상 조회 기록을 남긴 영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태우의 발언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문다혜가 태국으로 도주하는데 100억을 줬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우리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언제 합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해외 교민 여러분들, 우리 김태우 씨의 입에서 이런 발언 나온 사람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저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김태우와. 그런데 지금 문다혜가 태국으로 도주하는데 문재인이 100억 줬다. 이런 말을 김태우 씨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식의 그 제목을 걸어놓고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큰 일을 치르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분명히 기획적이고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어떠한 방해 공작이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자들이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어떠한 그 조직,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배후 세력, 조직적으로 어떠한 배후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짓을 하는가? 여러분들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때는 말이죠. 반드시 그 범죄로 인해서 반사이익이나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그러한 이익에 정면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김태우 공익제보자를 비하 폄하하고 날조해서 반대급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나 사람이나 단체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성향의 이 재질 나쁜 유튜브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폭로되면서 반대적으로 위축받거나 의혹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이 김태우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최근에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어떻게 EJ식으로 김태우 수사관 신의 한 수와 같은 유튜브에 또는 또 다른 유튜브에서 뭐 기자회견하는 요즘에 또 하나의 소년이라는 분, 손혜원의 동생, 이런 걸 보면서 EJ식으로 우리도 유튜브로 맞불을 놓자. 이러한 언젠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이 맞불 작전이라 우리 우파가 유튜브가 강세니까 어떻게 씁니까? 조직적으로 돈은 많고 유튜브를 막 양성해 내잖아요. 심지어 말이죠. 지금 유시민이가 하는 뭐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국정 홍보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런 유튜브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으니까 우리와 반대되는, 김태우와 반대되는, 그리고 김태우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어떠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개인이나 그 조직이나 단체는 반대적으로 이러한 수법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고도의 작전. 그렇죠. 고도의 작전. 네, 그렇잖아요. 예. 왜 이례적으로 말이죠. 공익제보자 같은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중요 인물이 유튜브로 소통한다? 이거는 21세기에 말이죠. 깜짝 놀랄 일이었죠. 통상 공익제보자들 보면은 언론들 부르고 기자들 부르고 뭐 이랬죠.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 세상이 뒤바뀌어서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간대에 전 세계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선택한 것이 맞불 작전이다. 같은 유튜브로 김태우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인 것을 만천하에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거 맞대응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밖에 여겨지질 않아요. 자, 공익제보자 김태우 씨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사실관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까요? 우리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공익제보자라고 공식적인 직위도 권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오히려 공무상 기밀누설죄라고 청와대가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대하려고 막 그러던 시절에 첫 번째 이분이 공익제보한 게 지금 러시아 대사로 있는 우영군 사태입니다. 이 우영군 씨,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 자기 조카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두 번에 걸쳐서 한 1,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주고 포스코 관련한 그 취업을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 밀짚 모자를 쓰고 말이죠. 러시아로 주랭랑을 치듯이 명확한 해명 없이 피했었는데 그때 우영우 씨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보좌관까지만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 돈은 다 빌렸던 돈 다 변제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엊그제 어떤 보도 나왔습니까? 우리 공익제보자 지금 김태우 씨의 그 의혹 제기, 문제 제기 그대로 맞았어요. 뭐냐면 우영군의 최측근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 당시 우영군 씨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그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녹취록이. 그래서 지금 우영군 씨 지금 곧 이제 뭐 검찰 수사 노골적으로 먼저 우영군을 상대로 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동부지검에 지금 환경부 는 물론이고 그 밑에 산하기관, 환경공단까지도 관계자, 전현직 국장들, 관계자들 계속해서 소환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사실이 뭡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또 하나 유재수 관련해서 전 정책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죠. 이자 역시 지금은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영전되어 있지만 그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한 비사실이 있어서 특감반에서 보고를 했는데 상부의 지시로 이 사건 자체가 누락돼버리는, 덮여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 고발을 지금 공익제보자가 해놨지만 지금 여러분들 김태우 수사관이 입을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더 밝혀야 될 게 많아요. 지금 그 외교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그 휴대폰을 압수했던 거 이런 부분들도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다 거론했는데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현직 그 임원들이 마지못해 그 퇴사한 그러한 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아니 이미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휴대폰 반납하라고 제출하라고 그거 자체가 압력이었다. 그걸 어떻게 거부하냐. 전현직 임원들 휴대폰 뺏겼던 분들이 다 지금 진실게임에 다 전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한 말은 사실상 지금 이제까지 나온 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 다 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99%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로 유튜브에 날리면서 김태우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김태우의 말은 다 사실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태우 수사관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서부터 말이죠. 우리 우파들 또 국민들에게 기획적으로 분탕하고 방해 공작하는 그 피해자가 또 우파의 그 시민 활동을 했던 우리 그 탈북민이죠. 이분도 지금 팔목이 말이죠. 2군데나 지금 골절을 당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엊그저께 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상의 유튜브를 통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말이죠. 또 다른 극자 성향 또는 좌우의 공공의 적일 거예요. 범죄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그러한 우리 그 활동가들에게 인위적으로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특정 세력들, 비호 세력들에 의해서 말이죠. 일부 그 분탕자들이 길에서도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여러 신의 한 수는 이렇게 공정하게 말이죠.